예, 올해 노벨상 시상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 작가의 강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강연에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흘러 처음으로 시를, 그 이듬해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나는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5년이 더 흐른 뒤에는 약 3년에 걸쳐 완성한 첫 장편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시를 쓰는 일도 단편소설을 쓰는 일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좋아합니다.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매혹이 있었습니다. 완성까지 아무리 짧아도 1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장편소설은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기간들과 맞바꿈됩니다. 바로 그 점이 나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나는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삽니다. 그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대답을 찾아낼 때가 아니라 그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소설을 시작하던 시점과 같은 사람일 수 없는,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변형된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이 사슬처럼 또는 도미노처럼 포개어지고 이어지며 새로운 소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편소설인 채식주의자를 쓰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나는 그렇게 몇 개의 고통스러운 질문들 안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거부하고 종래에는 스스로 식물이 되었다고 믿으며 물 외에 어떤 것도 먹으려 하지 않는 여주인공 영혜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매 순간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이러니 안에 있습니다. 사실상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혜와 인혜 자매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악몽과 부서짐의 순간들을 통과해 마침내 함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세계 속에서 영혜가 끝까지 살아있기를 바랐으므로 마지막 장면은 앰뷸런스 안입니다. 타오르는 초록의 불꽃 같은 나무들 사이로 구급차는 달리고 깨어있는 언니는 뚫어지게 창밖을 쏘아봅니다. 대답을 기다리듯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이 소설 전체가 그렇게 질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응시하고 저항하며 대답을 기다리며. 그 다음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는 이 질문들에서 더 나아갑니다.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결국 식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체와 이탈릭체의 문장들이 충돌하며 흔들리는 미스터리 형식의 이 소설에서 오랫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왔던 여주인공은 친구의 돌연한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과 폭력으로부터 온 힘을 다해 배로 기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쓰며 나는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인 히라버시가는 그 질문에서 다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말을 잃은 여자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는 예, 한강 작가의 강연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예, 낭독 형식의 강연이었고요. 장편 소설은 특별한 매우기다. 개인적 삶의 기간과 맞바꾼다. 그리고 한강 작가가 각 소설을 쓸 때마다 작가가 느꼈던 그리고 질문했던 부분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